안녕하세요. 저는 피케브 중등영어의 팀장이고요. 배가 아름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최대한 중요한 점만 짧게 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을 입시영어 끝장내라고 했는데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도 지금 6학년 자녀가 혹시 첫째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이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시영어가 뭔지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을 거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입시영어라고 이런 타이틀을 좀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더 다른 용어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대체를 하고 싶은데 사실 대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영어, 초등학교 포함해서 대학교까지 10년 넘는 생활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라는 걸 배우면 네가 영어를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솔직히 대답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배우는 영어가 안 좋은 영어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회화를 통해서 회화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능력만 가지고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있긴 한데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지향하는 바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 대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 보낼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영어를 공부해야겠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용어가 입시영어라는 단어인데 저는 사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시영어가 뭘까요? 이미 이제 그 기존 자녀가 첫째, 둘째인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교 가기 위한 영어입니다. 대학교 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고요. 크게 보면 정시, 수시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진학에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시는 흔히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 시험입니다. 정시 모집은 1년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한 번 보잖아요. 그 시험 성적 하나만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게 정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수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를 합친 학교 성적만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겁니다. 정시는 똑같은 수능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와 똑같은 시간을 해서 여러 번 1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모의고사라는 시험인데 이렇게 두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수시 모집에서도 일부 많은 학교들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최저 등급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될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되냐면 당연히 1년에 4번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 교과서의 비중은 실제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의고사 30%, 부교재, 외국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해당하는 월에 치렀던 모의고사거나 전년도에 치렀던 모의고사 지문을 선생님들이 입을 갖고 와서 내는 거고요. 부교재라고 나와 있는 이 부교재가 뭐냐면 보통은 올림포스나 수능특강 같은 EBS에서 발행하는 교재. 그럼 결국 얘도 모의고사 유형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지문은 뭐냐?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탭스나 토플 같은 경우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외고라든지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일부 외국에 있는 논문 자료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외부 지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모의고사 유형의 지문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수시 영어가 정시 영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학교 시험을 굉장히 잘 치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도 잘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1학년, 2학년 되고 나면 슬슬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나는 수시는 아닌 것 같아. 난 정시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수능 공부만 할 거야. 일부 일리 있는 얘기가 맞아요. 1학년 때 수시 모집을 봐야 돼. 1학년 때
학교 내신을 치러야 되는데 학교 내신 성적이 본인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역시 긴 시간 이렇게 마라톤처럼 공부하는 정시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기말고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수능 유형이고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어머님들께서 저를 만나고 돌아가실 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수시영어와 정시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를 할 건데 수시와 정시가 같은 거야. 영어는 한 번에 공부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영어입니다.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목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전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고등학교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문법이 뭐가 나오냐면 보통은 가정법이 나오거나 화법 전환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반복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문법이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관계대명사랑 부정사예요.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중학교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영어를 끝내지 않으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올해로 15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영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영어 강사로서 거의 조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어 사교 시장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영어가 많이 떨어졌어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왜 그런지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중요한 과목이 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아이들의 대학 입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과목까지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까지 특별히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끝내놓고 거기서 확보한 시간을 고등학교 때 과학과 국어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영작이고 두 번째 독해력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5교 학점제가 시행이 될 거예요. 5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건 뭐냐면 대학교처럼 아이들이 선택해서 과목을 골라 듣게 되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그 입시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영어는 영작이 무조건 중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의 성취도를 평가할 거고 저 과목에서 성취도를 평가할 건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평가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문장을 쓰는 능력을 더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고요. 이미 시행된 지가 좀 됐습니다. 올해로 4년차째 된 것 같은데 그 수능영어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상대평가였어요. 모든 과목이. 그래서 100명이 달리기를 동시에 시작을 땅 하고 했을 때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100m 달리기를 30초에 들어오든 20초 안에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등부터 4등까지 안에만 들어오면 1등급의 숫자가 좋습니다.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기록 싸움입니다. 100명이 동시에 달리기를 했는데 자 올해는 이번 달리기에서는 20초 이내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1등급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해에 만약에 50명이 20초 안에 들어와서 다 1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평가일 때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절대평가일 때 1등급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절대평가 때 1등급 받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시행한 첫 해에 난리가 났었어요. 12%가 나왔거든요. 평소 1등급까지 4%인데
그해 12%가 나오는 바람에 영어가 전혀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악뜨거 했겠죠. 다음 해에 4%로 떨어졌어요.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해 수능이. 그런데 이제 회차를 점점 반복하다가 뭐 7%도 나왔다가 하다가 결국 이제 평가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상대평가 때 1등급에 해당하는 비율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가 어려워질 거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영어는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머릿속에 숫자 다 지우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등급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서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을 찍는 순간 입시가 얼마나 불리했는지 그것만 설명드리면 아까 수시모집에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다고 했죠. 보통은 3등급 합이 4 서울 주요 대학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과목 합이 4등급까지 맞춰줘야 돼요. 등급으로 따졌을 때. 근데 보통 세 과목을 뭘 볼까요? 당연히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학 보겠죠. 문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 보겠죠. 그런데 거기서 영어가 2등급이 뜨는 순간 수학과 과학을 다 1등급 맞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중학교 때부터 미리 조금만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춰놓으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목인 수학과학에서 2등급을 맞아도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수행평가 기준 상향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줄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실은 학원에서도 대비할 거고 학생들도 시험을 놓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행평가는 얘기가 다릅니다. 수행평가는 정형화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내고 싶은 대로 내줘요. 얘들아, 우리 이번 수행평가는 에세이 쓰기야. 영어 10문장 내외로 써야 되는데 내가 지정하는 이 문법 적용해서 써야 돼 하고 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로 그걸 채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이라는 거의 완성도를 내가 정형화된 걸로 채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생님이 지정하는 문법이 다 들어갔는지 볼 겁니다. 볼 건데 글 전체의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선생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글쓰기 훈련인데 게다가 글 쓰는 거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자, 요거는 독해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로치고 문해력이라고 써놨죠. 사실 저는 독해력과 문해력 이 두 단어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독해력은 단순히 영어로 써진 글을 한글로 해석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를 물어보는 게 문해력인데 이 지문은 2022년 올해 치러진 수능이죠.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죠. 거기서 38번 문제고요. 전국 오답률 1위 문제인데 그 해에 수능 시험을 친 학생 중에 75%가 틀린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인간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두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로봇은 기존 조립 라인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대신 새로운 공장에만 도입될 수 있다. 노동자는 새로운 공장을 계획하거나 기존의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그 나왔던 문제의 해석본이거든요. 오늘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순서 그 문장 삽입 문제였어요. 글 전체에서 문장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바로 다음에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뭐였게요? 정답이 뭐였냐면 자, 공장에 로봇을 도입한다. 자, 그런데 이 어디에도 그런 초반에 나오는 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왔죠. 결국 로봇이 도입되게 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문을 보통은 70분 동안에 저희가 4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듣기 20분 빼고 나면 한 문제에 1분 30초 잡으면 됩니다. 한 문제에 1분 30초씩 계산하고 풀었을 때 마킹까지 끝내고 검토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지문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써있는 이 문장을 1분 30초 안에 해석을 해서 아 이게 우리 노동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도출해야 됩니다. 그 결론까지 1분 30초 안에.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건데요. 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어머님들 책 많이 보세요? 학생들 말고 어머님들 책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십니까?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너 책 좀 봐라 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었나? 내가 책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많이 보여줬나?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독해력을 키워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 주고 맞게 해석해봐. 해석하는 대로 선생님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영어는 일주일에 2번 오거든요. 수학과 다르게. 그런데 2번에 2시간 반씩 와서 문해력을 길러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학생을 앉혀놓고 계속 책을 같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을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요즘 아이들은 또 얼마나 제 세대와도 또 다르게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볼 거고 뭐 유튜브, 게임, PC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점점 글을 읽는 훈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조금 아직까지 바로 책에 접근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그런 거라도 전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자극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짧게 소비하는 쿠키 영상들 말고 교양에 관련된 다큐라든지 역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지라도 짧은 거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읽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문해력의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영상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작 중요한 거 알겠고 문해력 중요한 거 알겠어. 그래서 너희 학원에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기초 문법 학습이 일단 돼야 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언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부 문자를 공유하는 언어도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영역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 문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제일 뒤로 가 있잖아요. 다자로 끝나는 말이.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앞에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작을 하거나 문해력을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영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제가 이제 수행평가 같이 봐주고 있으니까 시켜보면 사실 좀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한글로 일단 글 좀 써봐. 오늘 수행평가 주제가 뭐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친구한테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래. 한번 해보자. 자, 한글로 먼저 써봐. 짧게 써요. 한 5문장, 6문장 쓰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 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쓴 거야? 물어보면 생각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런 문장을 제가 영어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저의 창작이에요. 너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어의 구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영어는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뒤에다 부연 설명을 붙여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구조, 문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독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능 지문에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 심지어 예술 5만 가지 지문들이 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일반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가진 독해 지문들을 많이 접해보고 빠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자랑을 해볼게요. 지금 다 수학 재원생 어린이들이시고 수학을 심지어 보내고 계심에도 영어가 있는 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좀 자랑 한번 해볼게요.
레벨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 어드밴스, 타블렛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베이직과는 학교 진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영어와 많이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구조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뒤에 부정사가 어떻게 붙는지 같은 것들을 천천히 설명하는 관계고, 이 친구들보다 영어에 조금 친숙한 아이들, 심화반인데 이 친구들은 해당 학년보다 한 학년 위 과정을 보통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은 영작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전체 수업 시간에서 영작에 사용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반이 심화반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이제 타플렛 최상위 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학년보다 두 학년 위 과정을 선행하게 되고요. 다양한 유무원의 이제는 독해 훈련이에요.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3 탑반 아이들은 요즘 고3 모의고사 지분으로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영어 탑반 학생들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당장 고3 모의고사를 봐도 안정적으로 1등을 나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영어에 투자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아낀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실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자사고에 진학할 예정인데 그렇고요. 저희는 2시간 30분씩 주 2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 3회였는데 수학 보내시고 당연히 영어는 보내시잖아요. 근데 3회 3회씩 하다 보니까 과학이라든지 국어를 미리 공부하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영어가 중요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로 바꿨고 대신에 짧은 시간에 좀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주말에 트레이닝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입니다. 복학이요 1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원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고 미리 학습을 해와야겠죠. 그리고 클래스 카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30번씩 써가면서 깜지에 써가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디스플레이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고 있고요. 실제로 종이로 외웠을 때보다 어플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아이들이 습득하고 있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리스닝, 리딩 이렇게 시간들이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거는 심화반, 탑클래스, 기초반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은 영작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인데 하나만 더 정할게요. 저도 지금 입시 시장에 벌써 15년째 있고 PQ부에 오기 전까지는 쭉 고등에 있던 사람이고요. 저희 선생님들 다 되게 괜찮은 분들로 모셔놨습니다. 영어 미국 시민권자분도 한 분 계시고요. 네, 해치동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은 특별히 6학년이기 때문에 어학원에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입시 영어나 이런 이렇게 문법 위주로 공부한 영어에 전혀 대비가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믿고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결과 내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긴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